안녕하세요. 김포 행복부동산 민재습입니다.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을 조정대상구역에서 전면적으로 해제하였습니다. 실제 이 뉴스의 파급력은 상당히 큰데 시장이나 언론은 아직도 뜨뜻미지근합니다. 오늘은 이 전면 해제에 따라서 내가 그 지역에 투자해도 될지, 또는 그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 또는 1년여 끌어오고 있는 거래 절벽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 향후는 어떤 일이 있고 나는 어떻게 되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먼저 보실 텐데요. 자, 9월 22일 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9월 22일부터 이렇게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 내용 보시면은 지방광역시도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 이런 타이틀을 달고요. 수도권은 인천이 투기 과일지구 해제가 됐고, 경기도 외곽 5곳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고, 세종시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일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면은, 자, 현재 투기 지역은 서울시의 15개 구와 세종시가 들어가서 총 16곳인데, 이제 9월 26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종시는 투기 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서울에 있는 15개구만 남아있게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현재 43곳인데 세종시와 인천직갈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제외되면서 우리가 서울의 25개 구와 경기도의 14개 시군구가 남아서 39곳만 남아있게 되죠. 그 다음에 가장 논란이 초점이 될 수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은 현재 101곳인데 이것이 60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60곳의 내용을 보면은 서울특별시 25개 구, 인천직할시 8개 구, 거기에다가 이 경기도에 있는 27개 시군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경기도 중에서 그동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이 5개 지역, 주로 서울특별시의 외곽에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조정 대상 구역에서 해제가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내용을 단순화시켜 보면은, 자, 투기 지역은 이제 서울시의 15개 구만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투기 과열지구는 서울시의 25개 구에 경기도의 14개 시군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39곳만 남아있다. 조정 대상 구역은 수도권과 세종시가 들어가는데 서울의 25개 구 전부와 인천직할시 8개 구 모두에다가 경기도의 27곳의 시군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나눴는데 좀 혼란스럽죠. 이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화면을 보시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제가 빨간색 중키면 그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투기지역은 뭡니까? 투기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관련법이 소득세법에 있어요. 소득세법.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의 주무부서인 기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지정하거나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 해제하는 것은 기재정부의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죠. 그 나머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을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 우리가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이번에 해제 조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 큰 차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구에서 벌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 말씀드린다면, 일단 초고가주택이라고 알려진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여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가 가격이 15억이 초과하게 되면 대출이 제로예요.
그런데 조정 대상 구역이 넘어가게 되면은 9억 이하는 50%,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대출력이 있는 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비사업, 즉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서 투기과일 쪽에서는 조합이 설립된 직후에는 우리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상으로는 10가지만 제한되게 되는데 조정 대상 구역에는 그런 제한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세제된 세종시나 인천 직할시 일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번거로워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금액을 불문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와 그 증빙까지 첨부를 해야 됐어요. 그러나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그냥 증빙이 필요 없고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그럼 조정 대상 구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데 궁금해질 텐데요.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증가에서 배제된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 규제가 완화된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는 청약 자격이 완화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요. 여섯 번째는 말씀드린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이 완화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씩 좀 더 세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취득세 중과 배제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2주택, 일반적에서 2주택 이상까지는 취득세 세율이 1에서 3%입니다. 1에서 3%인데 만약에 이것이 조정 2주택 가면은 그때부터는 8%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3주택 가면 12%로 바뀌고 그래서 굉장한 취득세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실질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있지만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 바로 취득세 증가고 그 다음에 거래 절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증가를 풀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취득세 증가가 조정 대상에서 해되면은 바로 일반 2주택까지 가기 때문에 1%, 3%, 8%, 10%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2년 이내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투자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규제 하나인데요. 양도소득세 규제는 우리가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지는 2년 실거주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2년 실거주 의무는 2017년 파리 조치에 생기는데 그 조치 내용 중에서 8월 3일자 이후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 및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이런 이제 규제가 생겼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올해 9월 26일부터 비조정지선구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그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구역이면 양도시에 그 조정 대상 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는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양도세 관련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과태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구역이면 양도 시점에 어떤 지역, 규제 지역에 관계없이, 여부에 관계없이 실거주를 채워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인데,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은 기본 수요일에다가 더하기 20%포인트, 3주택이면은 기본 수요일에다가 더하기 30%포인트를 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조정 지역 넘어가면 이런 중과 조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양도소득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과 대상이 되면, 즉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되면은 장기보호 특별공제 혜택이 싹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다시 발생하게 되는데,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에 2%씩에서 최장 15년 30%까지 인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과연 이런 혜택들이 거래 활성화까지 유발시킬 건가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보면은 과세 표준이 3억 이하에서 94억을 초과하는 6단계로 되어 있고, 세율도 0.5%에서 3%까지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은 바로 세율이 2배씩 넘게 뛰게 됩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종합부동산이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일부 조정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0.6에서 3%의 세율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약 자격에 관한 내용인데, 현재 조정 대상 구역은 이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가 있고,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1순위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하거나 24회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이제 조정 대상 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1년만 해도 되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당첨 금지 조항인데, 조정 대상 구역은 우리가 7년 동안 재당첨 금지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해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청약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세대당 한 건만 인정됐는데 이제는 두 건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잔금 대출 시에 우리가 기존 대출 우리가 처분 하객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이미 잔금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가 처분 기약이 9월 26일 이후라 그러면은 그걸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처분 조건으로 대출 받았지만은 만약에 그 기한 이내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다, 9월 26일 이후다, 그러면은 그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LTV가 증가됩니다. 지금까지 LTV인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최대 50% 내였는데 이제 이거 70%까지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도 대출 대상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사라진다는 것, 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완화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우리가 금액을 불문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증빙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가 됐다. 그럼 그 지역에 내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그 지역의 가격들이 좀 올라갈까? 이런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질문에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주고 싶어요. 규제 지역에 지정할 때는 정부에서 야, 이제 이 지역 투자해, 이렇게 투자 지역을 찍어준다는 그런 조커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실현이 됐고요. 그러나 지금은 규제 지역 해제 지시에 따라서 그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는 언제든지 주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핵심 지역은 이렇게 조정기 때 좀 진입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적기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왜 조정 지역 대상 지역 해제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시장 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정 규제적으로 지정할 때는 시장 에너지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상승돼 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완전 소진돼 가지고서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주택 시장에 크게 관심이 없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 에너지가 급격히 소진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향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정부 정책을 보면은 규제 완화는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국이 모두 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Y 지역 여전히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격 상승 요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관망세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시장 모니터를 장안해가면서 시장을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부 정책대로 갈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꾸준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 가지고 지금 실행 단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택 시장은 계속 안정세를 띄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승 하락을 떠나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은 그대로 안정세에 머물까요? 시장은 이런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양극화가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돼 왔던 것이죠. 이 양극화가 좀 더 가중되는 와중 속에서 차별화가 또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차별화가 일어나느냐? 신축 주택, 중대형 주택,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서 나눴는데 무주택자는 그 해당 지역에서 핵심 지역에 지금 진입이 가장 좋은 적기라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세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쪽,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쪽에 핵심지에 노열층을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싼 것보다도 미래 가치가 높은 주택을 지금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주택자는 신축, 또 중대형, 그 다음에 핵심 지역으로 이렇게 갈아타게 하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다주택자는 핵심 지역의 주택은 끌고 가면서 못난이가 있다면 그 못난이를 우리가 처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1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 세제하는 그런 조치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향후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과 세금 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시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